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주말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들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그리고 응원을 해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집중분석 4월 2주차 영상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영상에서 최근 어떤 댓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언급해드린 이후로 좀 댓글을 좀 남겨주셨었어요. 뭐 여기 응원해주시는 그런 글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TK님, 그리고 도깨비님, 그리고 순수내공님, 기다림님, 그리고 즐거운 인생 주식일지님, M20님, 마이정혜님 댓글 다 읽어봤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글은 제가 천천히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도 비도 내리고 좀 몸이 좀 축 처지는 그런 날이라서 시장을 좀 관망을 했습니다. 좀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은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오늘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금요일날 음봉으로 살짝 빠졌다가 오늘은 거의 뭐 약 보합권에서 0.12%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3100포인트는 지켜주고 있고 오늘 3135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 큰 변동성 없이 또 차분하고 좀 심심하고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스피는 너무 좀 변동성 없고 차분한 그리고 잔잔한 물길 같은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4종목 나왔었고 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물론 예전에 1월경에 1007포인트를 찍고 내려왔지만 그때 당시 종가, 종합지수 종가가 999.3포인트였었어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는 달성하지 못했죠. 종가가. 근데 오늘 종가가 1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 이 종합지수 흐름도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오히려 최근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00포인트 돌파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기존에 있던 이 저항대를 맞고 좀 내려올지 그 부분도 유심 있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천천히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 보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변동성 없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정말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상가 종목 10종목 나왔었고 오늘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없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조금은 좀 상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죠. 코스피는 큰 어떤 붉은색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상승했다는 의미인데 글쎄요. 전기전자 쪽에도 많이 없고 그렇게 강한 뚜렷한 붉은색이 많이 없습니다. 한번 코스닥을 보시면 비교가 되실 거예요. 코스닥 보면 거의 대부분 쪽에서 빨간색 모습 보이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또 상승을 보였었고요. 코스피는 하락한 종목도 있었죠. 어쨌든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6,800억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를 했지만 그렇게 큰 양은 아니었어요. 아마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특정 주체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코스닥은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특징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 뽑자면 오늘 강한 이제 이슈 하나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LG와 SK가
이제 배터리 전쟁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일부 종목들 또 시세가 좀 나왔었어요. 개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와 SK 배터리 분쟁이 이제 종전이 되면서 합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저번에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그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중에 그 LNF라고 있었을 거예요. 네, LNF 보시면 이 단기 9만 원대를 지금 갭을 띄워버리면서 오늘 9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95,800원에 마감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을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9만 원대가 이제는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흘려주든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든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SKC가 있었죠. 어쨌든 LG라든지 SK 양사에 다 수혜를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중요한 14만 원대를 갭으로 띄워버리면서 15만 원 500원까지 터치를 하고 오늘 종가는 14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역시 14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흘러갈지 아니면 지지받다가 강하게 반등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LG와 SK와 LGA 배터리 분쟁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제 눈에 띄었던 오늘 종목들은 LNF 그리고 SKC 이렇게 두 종목이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 뭐 관련된 종목이 있지만 그 관련된 다른 종목들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이 두 종목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네요. 지난 제가 집중 분석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추천 영상에서 오늘 가상의 매매를 했을 경우에 수익 실현했을 종목들이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지니뮤직이고요. 지니뮤직 그리고 두 번째는 라운시큐어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해서 총 세 종목이 제가 가상의 매매 진행했을 때 수익 실현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간략하게 볼게요. 지니뮤직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매수가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위쪽 꼬리 달면서 거의 매도가를 터치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어쨌든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 놓는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예전에 전업하기 이전에도 이런 단기 스윙 투자 방법을 할 때도 이제 장 시작 9시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필요하다면 추가 매수 타점에 매수 주문 걸어 놓고 또 수익 매도 할 거면 매도 주문 수익률 구간에 매도 주문 걸어 놓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 주문 걸어놨다면 가상의 매매 했을 때 어쨌든 수익 실현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니뮤직 오늘 기점으로 수익 실현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라운시큐어죠. 네, 라운시큐어는 영상에서 제가 아마 살짝 금액대가 5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매수한 평단 1차 매수한 이후로 오늘 꼬리를 달며 내려왔지만 그 가격대에서 매도 주문 걸어놨다면 수익 실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라운시큐어도 매도 처리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드림시큐리티도 역시 1차 매수가가 이 아래쪽 꼬리 부분이었죠. 꼬리 부분에서 매수 체결됐고 오늘 위쪽에서 매도 주문 걸어놨다면 체결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드림시큐리티도 오늘 매도 처리됐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라운시큐어와 드림시큐리티는 아마 그 제가 단기 스윙 투자 집중 분석 단기 스윙 투자 영상에서 매도 주문 매도가 예상 매도가가 살짝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쨌든 그런 부분 제 수익률은 어쨌든 달성했기 때문에 가상의 매매했을 경우에 라운시큐어와 드림시큐리티도 가상의 매매했을 경우에 수익 실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총 세 종목 지니뮤직,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가상의 매매에서 수익 실현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오늘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놨었는데 어떻게 흘렀는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시공테크 역시 강하게 거래 실어주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은 이 위쪽에서 지금 놀아주는 가격대 추가적인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좀 조정을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시장의 어떤 흐름에 비춰봤을 때는 건설 관련 테마주 즉 건설 건축뿐만 아니라 내장재, 페인트 이런 종목들 뭐 창호 이런 여러 가지 건설 내장재 관련 테마주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도 드세요. 만원대 종목 진입하면서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움직여주는 대로 우리는 대응을 할 뿐이에요. 어쨌든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내일도 단타 스캐밍 타점 나온다면 뭐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래쪽 구간에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단기 스윙 타점도 한 번씩 노려보는 것도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공테크 괜찮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CS도 지금 오늘 3연상이죠. 예, 1, 2, 3 3연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치인물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글쎄요. 뭐 최근에 정치인물 테마주 한번 엮였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도 뭐 상한가를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매하기 좀 어려울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나우아이비는 전일 상한가 간 이후로 오늘 뭐 큰 변동성 뭐 큰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거래도 좀 괜찮았고요. 이 위쪽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움직여줄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물론 2만 원대로 빨리 진입을 해서 강한 시세가 또 분출해 준다면 저로서는 2만 원대를 오히려 만 원대 종목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2만 원대에서 단타 매매, 스케일 매매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웹젠은 상승한 부분, 이 장대 양봉을 뭐 크게 침범하지 않고 아래쪽 박스권 들어왔죠. 역시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본다면 좋은 타점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DPC 계속 추가적인 상승하고 있고 동국 RNS 히스토리 관련되죠. 지금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휴비스는 지금 오늘 슈팅이 나왔죠. 꼬리 달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재밌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멀리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2012년도부터 일봉을 쭉 봤는데 여기 지금 고점 부분 있죠? 고점 부분 지금 찔러 나온 상태예요. 여기서 찔러서 내려올지 물론 종가는 지금 11,600원이지만 계속 여기서 움직여주면서 찔러서 돌파를 할지 아니면 한번 이제 여기서 이미 한번 찔렀으니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이 빠질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신다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휴비스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휴비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있었죠. 오늘 또 고가를 또 갱신했어요. 59,900원에 갱신하고 시초가도 57,100원에 또 갱신했죠. 좋은 흐름, 지금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원화성은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 그리고 덱스터는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다. 한번 지금 이제 여기 8,320원을 잘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희망은 이제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가기보다는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설령 슈팅 나온 이후에 아래쪽 빠진다면 단기 스윙 타점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볼 종목이 좀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 한다면 이건 보유자의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은 어쨌든 괜찮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보유자분들은 적절한 타이밍에서 분할로 또 수익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SG충방도 현재 상승한 이후에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는 상태. 오늘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살짝 내려왔다가 여기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지금 오늘도 오히려 중요한 가격대 상장 첫날 고점 부분 15,600원을 몸통으로 또 돌파했죠. 어제는 상장 첫날에 종가를 14,300원을 몸통으로 돌파했는데 오늘은 상장 첫날에 고가 부분을 몸통으로 돌파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하면서 아니면 아래쪽 빠지면서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거래를 실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만의 거래만이라도 실어준다면 강하게 17,650원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유심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벽산은 오늘 뭐 큰 변동성 없이 위쪽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종가를 전일 종가에 맞춰놨습니다. 0%.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상승률은 0%죠. 세력들이 관리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분봉상 흐름도 나쁘진 않았어요. 분봉상 흐름도 나쁘지 않고 잘 관리받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벽산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최근 건설 관련 테마주들 유심히 봐야겠죠.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요.
일성건설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3일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위험한 구간이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어쨌든 흐름에 비춰봤을 때 장 초반에 또 강하게 또 올려봤다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올라가는 힘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 스클핑 매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는 종가를 또 오늘 갱신했어요. 7,370원.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고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뭐 7,000원대 부근, 6,500원대 부근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종목도 단타 스클핑 타점이 계속 나온다면 도전해 볼 것이고 지금 거래가 그만큼 없어요. 그렇게 단타 스클핑 어렵고 또 단기 스윙 타점은 좀 조정을 보일 때 한번 타점을 찾아간다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일 골랐던 종목들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예스넷까지는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이고 DPC부터 한빛소프트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우리조명, 이건홀딩스, 애니플러스, 제주반도체, 갤럭시아 머니터리, 현우산업, 태웅로직스, 한양ENG, 태평양물산, 한국내와, 정다운, 소프트캠프, 해인 그리고 SAMT, Snet 이렇게 있습니다. SAMT와 S넷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SBI 인베스트먼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오늘 분봉장 흐름도 굉장히 산을 오르듯이 좋은 흐름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청투자들 종목들 중에 기존에 있는 종목들 좀 고점이라 좀 무거운 그리고 경고 딱지도 붙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이 종목은 상승한 이후에 조정, 상승한 이후에 조정, 상승한 이후에 조정. 물론 지금 뭐 3, 4파동 때 볼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잘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히 다음 거래일에 단타 스캐핑 타점을 노려볼 것이고요. 또 좀 더 하락을 할 때, 조정을 보일 때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락을 할 때는 좀 더 2,000원 이하로 좀 내려와야 안정적으로 단기 스윙 타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는 그런 타점을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우리 조명입니다. 예전에 이날이죠. 이날 전날 제가 관심 종목 영상에서 우리 조명이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제가 다음날 갭 상승 크게 띄우면서 시작할 때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그날 장대 연봉으로 떨어졌죠. 근데 중요한 가격대 어떻게 보면 2,000원 그날 장대 연봉으로 떨어지면서 거래 많이 터진 날 그 아래쪽 저점 부분을 그 다음 거래일부터 쭉 잘 지지해줬죠. 그죠? 지지 잘 해주면서 결국에는 오늘 거래를 좀 더 실어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흐름들 여러분도 보신다면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대 연봉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장대 연봉 나왔을 때 제가 몇 번 가끔 언급해드렸던 그런 멘트들이 있는데 장대 연봉 나왔더라도 중요한 자리 특히 장대 연봉이 어떤 중요한 자리를 잘 지지해주면서 마감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좀 지켜보면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초창기 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이 우리 조명이 좀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고 역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단타 스캐핑 타점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은 분봉상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좀 타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 타점 추후에 이제 조정을 보일 때는 좀 조정을 보이는 그 분봉상 흐름을 보고 천천히 단기 스윙 타점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단타 스클핑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명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건홀딩스 역시 상한가 들어갔고요. 과거 1월 달에 상승한 이후로 좀 아래쪽 빠지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잘 받고 아래쪽 밥그릇 만들면서 올라오다가 오늘 강하게 중요한 자리 돌파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좀 봤을 때 괜찮은 흐름이에요. 상승하고 조정 중요한 자리 타점을 잘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조명보다는 괜찮은 타점을 보이면서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건설 관련 내장재 테마주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건설 관련 내장재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할 때 좀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이번에 첫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 상승은 이때 있었지만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보였고, 그래서 관련된 건설 관련 테마주들 중에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들고요. 이건홀딩스. 그래서 내일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애니플러스입니다. 이 박스권 거래 거의 없이 정말 거래 없는 종목이었는데 전일 어제도 좀 찔러주고요. 그래서 고점을 2070원 이 가격대 찔러주고 하락을 한 이후에 오늘 좀 더 거래 실어주면서 돌파하면서 2460원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흐름은 좋아요. 흐름은 지금 좋은 상태고 여기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넓게 봤을 때는 2515원이 어떻게 보면 고점이거든요. 고점 2515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띄운다면 당연히 2515원 뭐 당연히는 아니지만 2515원 위쪽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니플러스 내일 또 당연히 유심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분봉상 흐름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풀리긴 했죠. 호가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풀리긴 했고 아래쪽 빠졌다가 천천히 올리면서 결국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어쨌든 오늘 상한가 첫 상한가 들어갔고 역사적인 고점 2515원도 얼마 남지 않아서 유심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제가 단기 스윙 투자 집중 분석 단기 스윙 투자 영상으로 제주반도체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예, 이때요. 있었습니다. 아마 미체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제 가상의 매매 했을 경우에는 미체결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용 이제 반도체 쪽도 엮여 있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공급 부족으로 지금 현대차도 이틀 정도 공장을 가동 중단하겠다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 이슈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 약 7,000원대 부근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7,000원 돌파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7,1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당연히 한번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라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내일 흐름을 보면서 좀 바라는 것은 거래가 좀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를 좀 많이 실어주면서 강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주반도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아 모니터입니다. 여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들어간 이후로 이 작은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서 지금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 한번 좀 기간을 좀 두다가 강하게 또 한번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좀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한번 중요한 가격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갤럭시아 모니터링 제가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 현호산업 3거래일 정도 지금 단일가 진행이 끝났죠. 3거래일 진행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정상 거래가 진행될 텐데 이런 종목들 과열 종목들이 풀리는 날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현호산업도 한번 그런 강한 시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당연히 돌파해야겠죠. 중요한 가격대 돌파해야 제가 매매를 할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태용로직스입니다. 예전에 이 박스권 돌파하는 상한가 간 이후로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 파동을 좀 그리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기관 수급이 지금 좋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종목 공부 차원으로 한번 보신다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흐름, 분봉상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기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올지 6,650원을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 7,000원대에서 바로 반등을 할지 한번 보신다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 공부만 차원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물론 거래 실어주면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당연히 단타 매매 도전을 해봐야겠죠. 다음으로 한양 ENG입니다. 예전에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로 하락을 하고 중요한 가격대를 잘 지지해줬어요. 15,700원 부근, 15,000원대 지지를 잘 해주고 지금 천천히 올라와서 또 18,000원대를 또 지지를 한번 받고 지금 상승. 이제 2만원대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원대 종목보다 2만원대 종목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관 수급도 외국인 수급도 오늘 외국인 또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2만원대로 내일 또 강하게 돌파할 때 단타 스클핑 매매 가능할 것 같아서 한양 ENG 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태평양 물산, 이 종목은 좀 멀리 볼게요. 일봉을 좀 멀리 보면 더 멀리 보겠습니다. 2,500원대 부근이 여기서 과거에는 지지를 받았고요. 지지받았고 저항을 받고 지금 이제 저항을 받았다가 어제까지는 저항을 받고 꼬리를 닫고 내려왔는데 2,500원대를 오늘 몸통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태평양 물산은 지금 이 흐름이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태평양 물산. 물론 제가 차트를 오랫동안 보고 또 학습을 해왔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에 이런 가격대 2,500원대, 2,500원대, 2,500원대 이런 가격대들이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보더라도 여기서요 2,500원대는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지지받았었고 지지받았었고 저항받았고 저항받았고, 그죠? 물론 여기서 맞고 지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 흐름에 좀 봤을 때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적은 조정과 그리고 강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공부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태평양 물산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중요한 가격대를 오늘 종가 4,350원에 마감을 했어요. 하여튼 키 맞추기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키 맞추기를 좀 해줬고,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아래쪽 박스로 내려올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중요한 가격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준에 제 어떤 포인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는 종목이고, 여러분도 이 종목 향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12월 말 때 이런 강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공부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내화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정다운입니다. 역시 중요한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추세에 지금 와 있고요. 중요한 가격대 또 4,050원 부근 오늘 종가에 맞추는 키 맞추기를 해줬죠.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한다면 단기 스윙 타점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정다운 단기 스윙 타점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단타 스캐핑 매매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물론 거래를 실어줘야 됩니다. 거래 없이 천천히 올라가는 종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 올라간다면 단타 매매도 어렵고요. 또 단기 스윙 타점도 잡기 좀 어려운데,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 좀 하락을 해준다면 단기 스윙 타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올라갈 거라면 강하게 거래 실어주면서 올라가 주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정다운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소프트 캠프입니다. 역시 하락한 이후로 전일 갭을 크게 띄웠다가 음봉을 갔지만 그 거래량을 훨씬 넘어서는 거래량으로 오늘 돌파하면서 4,590원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4,900원과 5,000원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종목은 분봉상 흐름 좀 봤을 때 좋은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 해줬어요. 네, 위쪽 구간에서 잘 파동을 그리면서 중요한 가격대 잘 지켜줬고요. 소프트캠프 그래서 향후에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공부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해인입니다. 히토리 관련 테마주인데 저는 일단 동국 RNS를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 해인도 좀 지금 이제 이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이제 거리를 한번 터져줄 때 강하게 8,600원 또 9,000원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해인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박스권 아래쪽 내려온다면 뭐 7,000원, 300원, 뭐 7,500원대 이런 부분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MT와 SNS는 예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SAMT는 중요한 가격대 지금 이 위쪽 구간에서 계속 뭔가 뜸을 들이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 태평양 물산에 느꼈던 그런 느낌처럼 SAMT도 제가 많이 학습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위쪽 구간에서 뭔가 머무르면서 뭔가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강하게 분출해 준다면 3,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SAMT 계속 지금 관심 용어에 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넷도요 마찬가지입니다. S넷도 제가 중요한 가격대들 지금 어느 정도 이 위쪽 구간에서 지금 뭔가 소화하고 있는 느낌,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느낌, 특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 강한 흐름은 아니고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또 심심한 그런 시장입니다. 어쨌든 단타 스캐핑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오전 9시에서 최근에는 한 9시 반 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끝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은 좀 지키고 손실은 최소화하시기 바라고, 또 단기 스윙이라든지 뭐 어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차분히 매매를 하시면 또 수익 또는 추가 매수 타점 분명히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해두시고 잘 대응하는 그런 투자자가 투자 생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댓글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또 격려 말씀 남기지 않으셨더라도 마음속으로 저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